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성입니다. 그다음 등록내부리본. 오늘은 영어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 발음. 영어는 26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21개가 자음, 5개가 모음입니다. 5개가 모음. 영어의 모음은 무조건 유성음입니다. 유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I, O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유성음.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로 나오는 것을 유성음이라고 하는데요. 유성음은 모음입니다. 모음은 유성음, 유성음은 모음입니다. 만약에 모음이 없으면 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음은 무성음이라고 그러는데 자음 안에서도 유성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미미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모음이 있어야 반드시 영어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져서 영어 단어를 만드는데 그거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 음절은 모음이 하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음이 2개 있으면 2음절, 모음이 3개 있으면 3음절 이렇게 말합니다. 실러블이라고 그러죠. 이 실러블, 음절 안에는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한국말에도 모음이 존재합니다. 모음이 없으면 말을 만들 수 없죠. 자, 한국말도 마찬가지 모음,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이 이게 모음인데요. 모음이 없으면 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모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음과 합쳐져서 단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음절 안에 하나의 모음이 있을 때, 즉 하나의 모음이 있는 것을 한 음절이라고 합니다. 한 음절이 하나의 모음이 되고 하나의 모음이 한 음절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음절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모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를 한번 보시죠. stop, S-T-O-P, O라는 모음이 들어가 있죠. 이건 단음절입니다. talk, T-A-L-K, A가 들어가 있죠. talk, gossip. 이거는 이음절입니다. gossip은 G-O, O가 하나 들어있고 S-S-I, I가 모음이죠. 그래서 이음절이라고 합니다. computer, C-O-M-P-U-T-E-R, 여기서도 C-O, 모음이 하나 들어있고 P-U, U, 모음이 또 하나 들어있죠. T-E-R, E-R, 또 E, 모음이 들어있죠. computer, dangerous, 위험한, D-A, 모음이 하나 들어있죠. N-G-E, E가 또 모음이죠. R-O-U, 이렇게 또 모음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는 반드시 자음이 2개 되면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리 많아도 자음이 3개 이상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어, 말을, 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단음절 한마디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단음절로 말이 되지만 영어는 긴 음절이 많이 있는 단어들이 긴 음절로 단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쭉 흐르는 것처럼 물이 타는 것처럼 연결돼서 들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 네 음절이잖아요. 네브라스카 굉장히 음절이 많습니다. 마사추세츠 또는 캘리포니아 하면은 네 음절 다음절이 되는데 한국말처럼 음절로 끊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캘리포니아 못 알아듣죠? 캘리포니아 5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게 영어입니다. 자음 2개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단어가 되는데 이렇게 영어는 누구든지 부드럽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많은 모음을 집어넣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을 잘해야 영어가 부드러워지고 유창하게 들리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모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음은 5가지 A, E, I, O, U 5개 불과합니다. 5개 불과하지만 계속적으로 모음은 반복적으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발음을 잘해야 영어가 유창하게 들리고
또 말하는 나 자신도 편하게 발음을 영어를 단어를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모음에는 장모음도 있고 단모음도 있고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알아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것은 모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결정된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이중모음, 어떤 것은 단모음, 어떤 것은 장모음, 이걸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어를 쉽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는 발음교가 있어야 되는 언어입니다. 발음교. 우리말, 일본말, 중국어, 독일어 이런 것은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것은 발음교가 없어도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발음교를 따로 배우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어는 반드시 발음교가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사전인데 이 영어 사전 어디를 보면은 이렇게 발음교가 하나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의 발음기호는 국제 발음기호라고 해서 세계 어디나 똑같은 발음기호를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발음기호는 약간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전을 보면은 우리가 배운 국제 발음기호를 가지고도 영어 발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들이 말을 잘하죠, 배울 때. 그런데 책을 못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는 발음이 그 단어는 알지만 발음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다르게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하나하나 발음을 배워 나갑니다. 문자를 배우고 동시에 그 문자에 맞는 발음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 굉장히 발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단어를 하나 외우면 그 단어에 합당한 소리, 발음을 배워야 되고 또 낼지 알아야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철자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외울 때마다 발음 기호를 통해서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발음할 수 있는 또 실력도 공부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모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음만 잘하면, 모음만 잘 정확하게 내면 영어를 굉장히 훌륭하고 유창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모음이 A라고 해서 다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똑같은 A를 썼습니다. art. 여기에 A는 우리말 R. 장모음이죠. art. cat. 여기서도 cat는 같은 A지만 A로 발음이 됐습니다. 아가 아닙니다. cat. 같은 A지만 발음이 달라졌죠. 전쟁. 같은 A지만 거의 우리말의 어에 가까워지죠. day. 여기서 A는 A로 발음이 됐습니다. day. tall. 여기서 A는 O로 발음이 됐죠. 같은 A지만 O로 발음이 됩니다. tall. A가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afraid는 어로 이 A가 어로 발음이 됐습니다. afraid. apple은 이하고 아이하고 조금 다르죠. appl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음이지만 같은 모음 A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리 발음이 됩니다. 똑같이 유성음 이도 우도 오도 이렇게 달리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발음 연습을 할 때는 문장 안에 있는 모음이 장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 또는 단모음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단어 발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음도 중요합니다. 자음도 중요하지만 자음은 계속적으로 보시다시피 자음이 2개 이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핵심을 이루는 모음을 공부를 하고, 모음은 즉 단어와 단어 사이 그리고 긴 단어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한 음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음절이 연결돼서 나가기 때문에 모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의 모음을 어떻게 알죠? 결국에는 문자를 통해서 사전에 있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영어 단어 발음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발음 어떻게 하죠? How do you pronounce this? How do you pronounce this?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발음을 듣는다고 해서 소리를 들어서는 그걸 익힐 수가 없어요. 문자, 책을 통해서 발음을 익혀야 됩니다. 반드시 책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애들도 잘하면서 책, 사전을 통해서 발음 기호를 이해하면서 소리를 내서 발음을 익히거든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발음을 배우고 들으면서 발음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교정할 때가 있으면 그때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쉽게 좋은 발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우스라는 것은 영어 단어죠. 하우스. 이거를 하우스를 우리가 발음기를 통해서 하우스 이렇게 배웠지. 만약에 철자 그대로 발음한다면 호우세, H-O-U-S-E, 호우세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하우스는 따로 발음기를 배워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우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어와 프랑스어만 발음기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하우스는 H-A-U-S입니다. 하우스. 그렇게 우리가 철자를 보고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발음기호가 없다는 얘기죠. A, B, C, D를 아베, 체데 이렇게 다르게 읽으면서 발음을 글자를 보면서 읽어나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기호가 없기 때문에 글자를 보면서 소리를 같이 동시에 배우는 것이죠. 발음기호를 통하지 않습니다. 까사, C-A-S-A니까 그대로 까사 하면 되겠죠. 까사. 이것은 이태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까사, 집. 스페인어로도 까사는 집입니다. 스페인어하고 이태리어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까사,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노,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노. 이거는 스페니쉬어죠. 하나라는 뜻인데, 우리가 철자만 알면 바로 발음할 수 있는 게 이태리어, 스페인어 많이 있습니다. 집, G-I-P, 집. 이거는 우리가 철자만 봐도 한국말의 집이라는 뜻이죠. 집을 우리가 영어 철자로 쓰면 GIP로 쓰면 됩니다. 이거를 한국말을 집이라는 걸 배울 때 미국 사람들은 GIP로 배우면은 바로 집, 하우스구나 아는데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한국말에는 발음 기호가 없기 때문에 따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철자로만 번역해 주면은 그대로 따라서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국말인데 중국말도 철자만 알면은 발음을 해서 집이라는 단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는 중국말로 집이라는 뜻이죠. 그냥 W-U 하면은 집이 됩니다. 집. 그래서 철자를 가지고도 어느 나라 언어든지 배울 수가 있죠. 왜? 발음 기호가 없으니까. 이해, 이해. I를 읽으면 누구나 이해라고 발음을 하게 돼 있죠. 당연히. 철자만 보고도. 이것은 일본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발음 기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발음 기호를 필요로 합니다. 영어를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고 싶다. 원어민 같은 영어를 하고 싶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음을 들으면서 배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또 들어서 배워도 한두 번은 써먹을 수 있어도 그게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입에 녹아붙지 않기 때문에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배우고 문자를 통해서 배우면 꽤 오래 가고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교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항상 얘기하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는 책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발음이건 문장이건 동사건 어떤 것이든지 책을 통해서 배워야만이 쉽고 빨리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간단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통해서 배울 때만이 시간과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동영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You have a great day.